선생님이 두 개의 파일을 그 엑셀 파일하고 PPT 파일을 카톡방에다가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내시게 될 수행평가가 그 두 개에 대해서 내셔야 되는데요. PPT는 말 그대로 예시예요. 예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예시를 제공하는 건 항상 이렇게 PPT를 내라고 했을 때 거기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감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길래 들어가야 될 내용 그렇게 만들라는 게 아니고 그 내용으로 그대로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로 참고하라고 선생님이 PPT 같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만들어진 그 결과물을 잘 편집해서 PPT로 편집해서 엑셀 파일하고 PPT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받아보신 그 엑셀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다뤄본 적이 없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쓰는지랑 같이 해서 설명을 할게요. 이 엑셀 파일은 여러분들이 노후 자산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 그것을 계획을 좀 생생하게 짜보는 데 첫 번째 의의가 있고요. 두 번째 의의는 다른 것도 아니고 IRP라는 국민들을 위한 그 연금 상품이거든요. 주식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연금 상품인데요. IRP가 나한테 주는 절세 효과가 얼만큼인지를 직접 계산해서 알아보자라는 게 두 번째 의의예요. 그래서 그 의의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하는 절차대로 그 엑셀 시트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표지 부분부터 보실게요. 이름 적으시고요.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직업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희망하는 직업 여기다 쓰고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여러분들이 갖고자 하는 그 직업의 연봉이 얼마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연봉을 적어 보세요. 그리고 요 밑에 선생님이 좀 뒤에 만든 내용이 1년에 나의 노후 자금을 위해서 900만 원씩 적금한다는 전제하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900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갖게 될 직업의 연봉이 얼마냐에 따라서 연봉이 작은데 1년에 900만 원을 내는 건 미래를 위해서 현재의 삶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약간 여러분들이 자율성을 가지고 바꿔 쓸 수 있게 했어요. 밑에 보면 노란 칸은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할 수 있는 칸이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마다 다 다르게 적을 수 있는 칸이라는 얘기고요. 분홍색 칸은 확정된 거예요. 선생님이 연금 적립하는 시점은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서 45살부터 45살부터 연금을 넣기 시작하는 걸로 해서 10년간 연금을 넣고 55년부터 65세까지는 이때는 이제 퇴직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잘 정기적으로 그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품, 예를 들면 적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변동성이 없죠. 나한테 약속해준 그 이익을 부여해주는 그런 적금과 같은 안정적인 상품에 10년간 넣어서 불린 후에 65세부터는 연금을 수령한다. 25년 동안 그러면 몇 살이에요? 65살부터 25년 수령하면 90살까지죠? 그래서 90살까지 연금을 수령했을 때에 펼쳐질 포트폴리오, 내가 매달 얼마씩 받겠구나 이런 거를 해보게 된다. 그래서 연금을 붓기 시작하는 시작 나이와 종료 나이, 그리고 연금을 타기 시작하는 나이, 그래서 몇 년간의 그 연금 수령액을 볼 거냐에 25년, 요거는 분홍색에 내가 표시한 이유는 요건 우리가 통일해서 진행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나오는 요 분홍색은 선생님 요거 하나만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여기 수식창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 셀을 선생님이 클릭하는 거예요, 지금. 마우스를 이렇게 왼쪽 버튼으로 클릭했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이 부분을 클릭해 봤더니 는으로 시작하면서 이런 수식이 보이죠? 얘는 선생님이 수식을 걸어놨다라는 얘기고, 이런 식의 명령어는 는, 뭐를 입력해라? 모든 그 수식은 엑셀에서는 는으로 시작하거든요. 는, 뭐를 입력해라? 시뮬레이션 시트에 있는 여기 느낌표는 시트 이름 다음에 써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 보면 하단에 시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시트에 시뮬레이션 시트에 N13을 불러온다 이런 의미거든요. 시뮬레이션 시트를 잠깐 볼게요. 여기에 N13이란 요 세로 열은 알파벳이고요. ABCD로 되어 있고요. 가로 열은 1, 2, 3, 4, 5로 되어 있는데 뭐였죠? N13이라고 하면 요 시뮬레이션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N의 13번째 요값. 예, 그렇습니다. 요 값을 불러오겠다. 그러면 지금 23,298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보이나요? 맞죠? 이거는 노란색 셀이 아니라 선생님이 수식을 걸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셀을 잘 완성했으면 이게 잘 불러와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드리시지 않으시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요약 정리하는 PPT를 만들 때에 이건 사실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그래서 월 얼마씩 받을 것이냐, 그래서 25년간 총 얼마 받을 것이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데요. 선생님 이거 영원 어떻게 된 일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서 이 부분이 채워져야 얘가 불러와지는데 연금 계산에서 이 부분을 선생님이 지금 아무것도 안 넣어놨으니까 불러올 때 영원으로 불러와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뒤에 부분을 잘 채워 놓으면 이 빨간색 부분을 잘 알아서 들어가게 돼요. 선생님 그러면 여기 중간에 노란색 있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채워서 넣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잘 넣으면 운용수익이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몇 가지 값이 0이 되고 심지어 값도 안 들어간 것도 있고 해서 이 운용수익, 말 그대로 수익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단위는 1000이니까요. 만이니까요. 10,000, 100,000, 100,000, 1,000,000, 1억. 1억 3,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여기 여러분들 잘 채워서 넣다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수행평가 제목이 IRP 계좌를 이용한 노후 자산 포트폴리오 설계거든요. 그래서 IRP 그 계좌가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IRP를 추천하게 된 이유는 선생님이 수행평가를 계획할 때 있었던 경험에 대해서 전에 공유한 적이 있었죠. 연말정산에서 소득이 너무 높게 잡혀서 그 세금을 몰빵으로 냈다 이런 말 했을 거예요. 근데 이 IRP 통장에다가 요 계좌에다가 연금을 위한 나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했을 때에는 그 돈은 소득에서 좀 감해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알아서 노후 생활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장려하는 차원으로 IRP 통장에다가 집어넣은 돈에 한해서 나중에 세금을 깎아줘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깎아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득과는 별개로 이 IRP 통장에 집어넣은 돈의 몇 %를 세금을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까지가 인정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IRP 통장에다가 1년에 900까지 넣으면 이게 만땅이에요.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선생님 딱 900만 원만 넣어야 돼요? 아니요. 내가 자금의 여유가 있으면 1년에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계속 올라갈 수는 없어. 연 1,800만 원까지밖에 입금이 안 돼요. 그럼 가로 열고 10년차 한도 도달, 이건 뭔 소리냐면, 얘들아, 너희가 45살부터 55살까지 연금을 부을 건데 매년 연봉이 똑같을까요? 아니죠. 직장에서는 얼마나 근무했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붙여주고, 또 여러분들의 능력도 향상될 거기 때문에, 자산을 불려가는 능력도 향상될 거기 때문에, 내가 45살에는 900만 원을 넣었다면 그 다음 해에는 월급도 올랐겠다. 1년에 9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를 넣을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시작할 때는 1년에 900만 원 넣는 걸로 시작했다면,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소득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어요. 900은. 마찬가지로 그 다음 해에는 얼마를 늘릴 것이냐. 45살에 900만 원을 넣었다면 46살에는 지금 100만 원을 더 넣겠다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9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 나가겠다라는 건데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설정할 수 있어요. 설정할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900을 다 채우는 게 절세 면에서 나한테 이익이에요. 왜냐? IRP 상품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가 45세에 900만 원을 넣었고, 이 900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땅 액수예요. 900만 원은 내가 최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이 내가 900만 원 넣은 거에 16.5% 단, 이게 오른쪽에 표 보이시죠? 내가 버는 돈이 1년에 5,500만 원, 여러분들 다 초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직업들이 1년에 5,500만 원 안 되는 거는 희망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한다고 쳤을 때에는 몇 퍼센트죠? 13.2%를 깎아주겠대, 세금에서. 그러니까 내가 900만 원을 만땅으로 넣었을 때 900만 원에 13.2%라고 하면 118만 8천 원이 되겠죠? 이 돈을 세금에서 깎아주게 되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했나요? 작년에 250만 원 세금으로 갑자기 내야 됐었다고? 근데 만약에 내가 IRP 통장에다가 900만 원을 넣었었다면 나는 250만 원 중에서 118만 8천 원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만 냈으면 됐을 거예요.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는 효과 때문에 선생님은 IRP 통장을 개설을 했거든요. 올해는 900만 원을 다 넣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그 세액공제, 이런 걸 세액공제라고 해요. 세금 깎아주는 걸. 세액공제 혜택을 얼마까지 누릴 수 있는지를 계산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네, 내가 입금한 금액의 몇 프로? 13.2%를 계산해서 요만큼 내가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 얘는 다시 얘기하지만 소득과 별개로 소득을 감해주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내야 될 세금을 깎아주는 느낌이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IRP 통장에다가 얼마만큼의 금액을 넣었냐, 그거에 비례해서 13.2%에 해당하는 금액을 깎아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거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해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선생님처럼 똑같이 900만 원에서 1년에 100만 원씩 늘려갈 수 있다면 뭐 계산할 필요는 없겠지. 이미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선생님 솔직히 고백하자면 1년에 100만 원씩 못 늘리거든요, 나는 좀 미래도 미래고 노후 생활도 중요하지만 난 그 노후를 위해서 현재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50 이렇게 설정을 좀 변경할 수 있는데, 잠깐만요. 그랬을 때 시뮬레이션을 잘 반영이 되는지 확인해 보실래요? 선생님이 아까 100만 원 했을 때는 1년에 그 납입 금액이 100만 원씩 뛰었는데 지금 50으로 바뀌었더니 950, 1000 이런 식으로 50 단위로 뛰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연봉하고 비교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거 현실성 떨어지게 넣으면 선생님 감점할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 있게 액수 책정해서 넣는데요. 선생님이 한 가지 뭐 기대하고 바라는 거는 이번 수행평가를 계기로 부모님하고 한번 얘기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어떨까? 엄마 1년에 생활비 얼마 잡아야 돼요? 엄마는 연금을 위해서 얼마를 넣고 있어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선생님이 좀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좀 담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신중히 썼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예시로 제시한 900만원, 100만원을 그대로 갖다 쓰시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희망 직업의 연봉하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은 삶의 질과 현재 부모님들의 조언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인 숫자로 넣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그대로 했다. 근데 이 그대로 한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럼 선생님은 감점을 하겠습니다. 해서 먼저 1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채우세요. 이런 식으로 채우고 IRP 통장이 어떤 이점을 주는지 선생님이 한 가지 이점을 주면 소개를 한 거니까 그거를 머릿속에 가지고 뒤에 내용을 어떻게 채워야 될지를 봅시다. 수익률 데이터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수행평가 공지가 늦춰진 거 나는 실제 데이터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실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선생님 열심히 뒤졌는데요. 선생님 마음에 드는 걸 못 찾았어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게임식으로 하는 것도 내가 해봤는데 게임은 진행은 되는데 그 게임의 결과가 납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떤 수식에 의해서 되는지가 다 가려져 있어가지고 교육적으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수행평가 안내가 늦어졌어요. 그러나 이거는 실제 데이터다. 여러분들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2015년도 이미 과거죠. 실제 데이터가 있는 걸 보면 사실은 미래로 하면 좋겠지만 그건 실제 데이터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2015년에 나이가 45살인 사람이었다면 이 돈으로 투자를 했을 때 요 각각의 상품들에 의해서 얼마의 수익률을 볼 수 있었을까를 과거의 데이터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점이 2026년이지만 여러분들의 나이가 45살이 되는 그 시점이 2015년이었다라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시 얘기하지만 실제 데이터 가지고 해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왜냐면 지금 요즘에 수익률이 너무 좋아. 근데 언제까지나 이렇게 주식이 불장인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지속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과거 데이터가 오히려 더 우리한테 말해주는 게 클 것 같아서 과거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요. 상품들이 크게 5가지가 있어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자산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란 말 있죠. 수익률이 좀 높을 거야. 하늘색보다 높죠. 높은 만큼 안정적이지 못한 거예요. 변동이 큰 거죠. 그러니까. 반면 국호채 10년 ETF, CD금리 ETF 이런 것들은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분류되는 상품이에요. 우리는 이 5가지를 적당히 굴려볼 건데요. 그 IRP 통장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하나 있어. 뭐 얘는 절세 혜택도 주고 혜택을 주는 이유는 이 IRP 통장이 국민들이 노후 생활을 위해서 돈을 넣는 통장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만큼 규제도 있어요. IRP 통장은 규제도 있어. 그건 뭐냐면 자산의 비율이 위험 자산이 70%를 넘기면 안 돼요. 위험 자산이 70%를 넘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정자산이라고 분리되는 4번 또는 5번으로 투자된 부분이 30%는 돼야 돼. 여기 빨강색으로 그 분리된 이런 상품들에 투자된 금액의 총액이 70%를 넘기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몇 대 몇 넣어놓고 10년 쭉 보고 이렇게 안 하고 매년 투자했던 상품을 팔고 그 차액을 이용해서 다른 것도 사고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작업을 해볼 거야.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개념이 선생님보다 적지 않을 것 같거든요. 선생님도 초보라? 하나의 주식을 사서 그것을 계속 묵혀놓고 그 나이 때 찾아가지,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적금이지. 주식을 샀으면 매년 이 수익률을 봐서 지금 팔고 다른 거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생님도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짰냐면 45세부터 54세까지 10년간 매년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했어요. 자, 요 엑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게요. 내가 IRP 통장이 나한테 요구하는 그 기준대로 위험 자산을 70%를 다 채우겠다. 라고 하면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이거는 선생님 뭐라고 안 할게요. 뭐,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런 말 안 할게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걸 바꿀 수 있어요. 내가 60%만 하겠다. 그럼 나머지 40%는 안정자산에다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요거 살짝살짝 변동해 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변동하면 뭐가 따라 움직이냐면 지금 보셨나요? 선생님이 70으로 했을 때랑 여러분들 여기 첫 줄 좀 잘 봐주세요. 첫 줄에서 뭐가 바뀔 것 같아? 초기 배분이라만 보이시죠?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배분. 그리고 연말 평가 이런 거 보이시죠? 이 부분의 숫자들이 바뀌나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900만 원의 70%를 위험자산에 30%를 안전자산에 배분했을 때 지금 값이고요. 얘를 50대 50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바꿨을 때 알아서 따라서 움직이죠. 보이세요? 이거는 엑셀에 수식을 걸어놔서 그런 건데요. 수식이 진짜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볼게.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바꿀 일은 없을 거야. 네. 다만 보고 쳐야 되는 일은 있으니까 지금 잘 보세요. 요 900만 원은 수식창에 가서 보니까 이거 그냥 C4를 그대로 쓰겠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 450은 계산이 어떻게 될게? 맞아요. 요 총액 900만 원을 I사가 이 900만 원이잖아요. I열의 4행에 있는 이 900에 몇 퍼센트? 50%, 지금 50이라는 숫자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100분의 50을 잡겠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 요 D 사의 값이 50일 때랑 70일 때랑 다르게 계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얘는 그러면 70이면은 30%에 대해서 안전자산을 넣는다는 거니까 얘가 지금 100분의 70이면 1에서 100분의 70을 뺀 100분의 30 배를, 그러니까 30%를 총액 900만 원에 100분의 30%를 계산하겠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들이 의외로 이걸 설명을 다 해줘도 헤매는 이유는 선생님은 카톡으로 따로 질문 안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 듣는 사람들은 중간에라도 치고 들어오세요. 마이크 켜고. 동영상 보는 사람들한테는 따로 질문 안 받을 거예요, 선생님이. 의외로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서 막혀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게 되냐면 엑셀이 돌아가려면 얘가 내가 시키는 명령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문법이 는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수식대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는으로 쓰고 하면 되고요. 두 번째 질문, 이 D4는 적어도 돼. 이렇게 타이핑해서 D4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D4를 여러분들이 넣고 싶다라고 하면 요거 D사를 넣고 싶다고 하면
아이사를 요 자리를 클릭하면 여기 알아서 들어가요. 자, 하나만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긴 이미 수식이 걸려있는 셈이 이걸 바꾸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초에는 이게 IRP 계좌랑 일반 계좌가 차이가 없는데 뒤로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라서 이 첫 줄은 똑같아요. 그런 의미로 이 첫 줄에다 대고 선생님 실습 한번 해볼게요. 는 쓰고 마우스로 요거를 클릭하면 얘랑 똑같은 값이 들어가요. 엔터 치면 돼. 그리고 일반 계좌랑 일반 계좌에서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으로 나눌 건데 요곳에 몇 퍼센트 곱하기 70%였죠? 여기 이렇게 밀어서 70%%로 나온 거니까 나누기 100 하고 엔터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90에서 빼도 되겠지? 그치? 빼기 요거 하면 나머지 차익이 되는 거지. 그래서 900만 원 중에 선생님 지금 이렇게 숫자가 다시 보여주자면 는 하고 900 빼기 630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걸 이렇게 5, 4, D4 이렇게 선생님 타이핑한 게 아니고요. 여기 마우스로 900 있는 자리 클릭하고 630 있는 자리 클릭하고 이렇게 했어요. 괜찮죠? 자, 이제 다시 한번 말입니다. 연합 출근자입니다. 교실과 특별실에 있는 학생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모두 연합실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이렇게 초기의 자산을 70대 30의 비율로 투자했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에 투자했어. 근데 기억나세요? 위험 자산도 3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안전 자산도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이 3가지를 적당히 섞는 것도 방법이지만 지금 우리는 수행평가를 위한 거라서 약간 상황을 단순화시키면 위험 자산 중에서도 종목 뭘로 할 거니? 수익률 데이터를 보면 종목에 따라서 S&P 500 종목이냐, 코스피 600 상품이냐, 나스닥 100 상품이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르잖아요? 이거를 약간 랜덤으로 좀 돌려보세요. 왜냐면 수익률을 알고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중에 보니 그렇더라라는 거니까. 위험 자산 중에서도 난 요거 2번으로 하고, 안전 자산으로 난 얘는 5번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이 초록색 값들은 뭘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아까 2번, 5번 택했죠? 2번, 5번에 대해서 이때의 수익률이 어땠다라는 걸 지금 불러오게 설정이 되어 있어. 선생님이 요거 1.7 수식이 어떻게 들어갔나 잠 보여주면 수익률 시트에서 내가 2번이라고 쳤잖아요. 그럼 2번에 해당하는 걸 찾아서 불러오겠다.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대충 너무 자세히 알고 싶으면 이거 요만큼 컨트롤 C 해가지고 챗 GPT나 제미나이한테 물어보면은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어떤 문법인지. 그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바꿀 일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간단하게 그냥 소개만 하고 넘어갈게. 여러분들이 어떤 상품을 고르냐에 따라서 이게 수익률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숫자에 맞춰서 불러오게 그렇게 수식을 세워놓은 거고요. 수익률을 알고 투자를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이거 좀 랜덤하게 좀 돌리세요. 요거 선생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랜덤하게 안정자산은 4번, 5번 2개가 있었으니까 4번, 5번 중에서 적당히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네. 좀 이렇게 랜덤하게 돌리세요. 해보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서 내가 투자한 위험자산 2번과 5번의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겠어?
내가 투자한 요 돈을 이 수익률만큼 늘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게 얼마나 불어나 있냐를 예측하는 데 쓰이겠죠. 선생님 이상해요. 630에서 619로 줄었어요. 뭔 소리야? 네, 나는 이게 왜 빨간색인지 했다나? 왜 빨간색이겠어요? 지금 빨간색이 있는 부분 한번 볼까요? 위험자산 3,349만 원이었는데 이게 연말에 평가해 봤더니 3,201만 원으로 줄었죠. 아, 이 빨간색은 위험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볼 수 있는 자산인 거죠. 원금 손실이 있는 상품인 거죠. 그래서 좀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어 있는 건데요. 이거 수식 잠깐 볼게요. 네. 이거는 수익률을 계산하는 기본적인 방법이죠. 원금에 곱하기 1 하면은 원금 그대로지만 거기에 플러스 원금의 몇 프로? 지금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기 때문에 100분의 1.7%를 이게 수익이니까 요만큼을 더하게 된다. 여러분들 알아듣고 있나요? 마치 원리합계 계산하듯이 원금에 여기다 치면서 할게요. 만약에 원금이 A1이야. 뒤에 쳐야 잘. 만약에 원금이 3천만 원이야. 수익률이 10%야. 그러면 얼마가 돼 있다는 거예요? 연말 평가금이 3천만 원 더하기 3천만 원에 10%니까 10 나누기 100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볼게요. 얘는 3천으로 묶이죠? 이렇게 식으로 보면 3천으로 인수분해를 하면 3천으로 묶고 가로 열고 1 플러스 3천으로 묶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시잖아요. 아, 네, 곱하기 기호를 안 썼구나. 곱하기는 요 백설 표시. 네. 아까는 아무 움직임, 꿈쩍이 없었던 그 시기, 선생님이 는으로 시작하니까 얘가 계산을, 알아듣고 계산을 해주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식을 보면 수익률을 100분율로 해가지고 100분의 수익률 해서 1 더하기 100분의 수익률 한 거를 원금에다 곱하면 이게 연말 평가금이 된다라는 걸 지금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계산이 된 거거든요. 이 빨간 글씨는 마이너스 되어 있는 거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게 만들어낸 거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볼게요. 네, F4라고 쳤을 때 혹시 얘가 양수 1.7로 잘못 이해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양수로 보이지만 사실은 표기법을 그렇게 만든 거라서 얘는 음수로 인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빨간 글씨는. 그래서 걱정 안 하시고 하셔도 돼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일반 계좌랑 IRP 계좌가 차이가 나는 거는 두 번째 줄부터라서 선생님이 지금 하면서 실습을 좀 해보고 싶어서 일반 계좌에다 대고 좀 쳐줄게요. 어떻게 쳐야 돼? 연말 평가. 는 위험 자산에 대한 연말 평가니까 위험 자산 배분해 놓은 게 얼마가 바뀌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고 1 플러스 수익률 요거 그냥 클릭하면 되거든요. 수익률. 근데 얘는 100분율이니까 100분해를 꼭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약간 좀 노파심에 가로를 좀 많이 쳤으면 좋겠어. 가로를 잘못 치면 엉뚱한 데 가서 붙고 막 그러거든요. 네. 얘도 마찬가지로 는 쓰고 안전자산은 270만 원으로 시작을 했죠. 곱하기 1 플러스 내가 선택한 요 상품은 1.7만큼 수익이 있었어. 퍼센테이지니까 나누기 100.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약간 선생님 노파심에 요거 가로를 묶고 또 닫아야겠다. 왜냐면 1까지 싸잡아서 분자로 갈까봐 1 더하기 100분의 수익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쌤이 가로를 좀 여러 번 오버해서 쳐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자산이 이렇게 달라지죠? 아, 선생님, 그러면 앞에 거 얘는 반올림한 거군요? 맞습니다. 반올림 된 결과고요. 반올림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여기 엑셀 시트에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있고 화살표 방향이 이렇게 있잖아요. 자릿수를 이렇게 누르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맞추시면 돼요. 그냥 소수점 없게 맞추세요. 네. 그래서 그래서 연말 나의 총 자산은 얼마가 됐다는 거죠? 초기에 투자한 돈이 이렇게 바뀌어 있으니 요것과 요것을 더한 게 1년 후에 나의 성적표가 되는 거죠. 엔터 쳐서 계산하게 만들었어요. 여기까지는 일반 계좌와 IRP 계좌가 차이가 없는데 밑에서부터는 차이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비교를 하게 할 거라서 일반 계좌에다가 넣었으면 어쩔 뻔했냐 이 얘기를 좀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른쪽에 하나 더 만든 건데요.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들어보세요. 원래 주식 상품을 사고 팔 때에는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세금이 좀 커. 예를 들어 내가 주식 수익으로 1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15.4%인 15.4만 원. 그러니까 15만 4천 원을 세금으로 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번 돈을 다시 재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100만 원을 벌었더라도 세금을 떼고 나머지 금액인 84만 6천 원만 재투자가 되는 셈인데 IRP 계좌는 딱 눈 감아줘요. IRP 계좌는 100만 원 내가 이렇게 주식을 팔아서 100만 원의 수익을 냈다? 그러면 세금을 안 받아. 네, 비과세예요. 이해되시죠? 이거를 지금은 돈을 안 받는 이유는 이거 다 연금을 위해서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뗀다고요? 그럼 세금은 언제 떼냐?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다 모여서 연금을 수령할 때 그 연금 수령액에 대해서 세금을 받아가요. 그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안 받아가고요. 그러니 이 시뮬레이션은 어떤 전제로 깔고 있냐면 1년마다 주식을 이렇게 돈을 불려놓은 것을 주식을 다시 팔아서 그 돈으로 다시 재투자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IRP 통장은 번 돈 그대로 가져와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일반 계좌는 여기서 세금을 떼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서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이게 복리 효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활동이에요. 자, 그러면 IRP 통장부터 두 번째 줄부터 가볼게요. 그래서 연말에 나는 900만 원을 시작했지만 잘못해서 좀 손해가 있었어서 894만 원에 그쳤죠.
다 팔아치워. 현금화해. 현금화해서 다시 재투자할 건데 이번에는 3번 상품, 4번 상품에다가 재투자를 할 거예요. 근데 이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나는 그 1년 동안 돈을 1,000만 원을 입금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900만 원으로 시작한 돈 외에 내가 근로소득으로 추가로 입금한 1,000만 원까지 합해서 얼마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984 더하기 1000에서 894 더하기 1000에서 1894만 원으로 요때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70대 30의 비율로 안정자산, 위험자산 나눠가지고 연말 평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불려져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밑으로 쭉 내려간다면 세금을 떼는 일반 계좌는 볼게요. 자, 한 가지 근데 주식 상품이 다 15.4%를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이 제시한 5개 중에서 세금을 안 내는 게 딱 하나 있어. 한국 주식은 세금 안 받거든요. 왜냐면 워낙 미국 주식을 많이 사고 국내에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를 방지하고자 한국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 코스피 2번에다가 투자했을 때는 세금이 없어요. 그러나 나머지 2번이 아니라 1, 3, 4, 5번에 대해서는 수익률에 15.4%를 내야 돼요. 매매 차익에 15.4%를 내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제가 다 이 코스피 ETF 2번으로만 가면 IRP 통장이랑 차이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 2번 상품으로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얘가 위험자산이거든요. 그래서 70, 30으로 했을 때 나머지 30%는 15.4% 세금을 부과하는 상품을 투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분명히 차익은 있을 거예요. 잠깐만, 이게 15.4%니까 너무 자릿수를 다 잘라먹고 얘기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소수점 셋째자 바꿀게요. 선생님 말 바꿀게. 반올림 된 거다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는데요. 차익을 좀 면밀히 보려면 소수점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는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예. 하고, 자, 이제 내가 이 돈을 갖고는 있지만, 얘는 초기 비용에서 오히려 줄었죠? 이건 세금 낼 게 없다.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대로 다 재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랑 더하기 1,000만 원, 1년 동안 모은 1,000만 원까지 해가지고 요 돈을 돌릴 거고 얘를 70대 30의 비율로 나눠 놓을 거죠. 그런데 엑셀에 묘미가 이때 발생하는데요. 아까 여기서 이 63만 원 계산한 게, 630만 원 계산한 게, 이 단위가 만 원이라서 630.0000은 630만 원이에요. 네. 여기서 이 900만 원의 70%, 30%로 계산한 거잖아. 그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도 요 셀에 있는 거에 70%, 30%로 할 거잖아요. 내가 얘를 안 바꿀 거면? 얘를 바꿀 거면은 뭐 얘를 바꿀 거면은 이렇게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안 바꿀 거잖아? 안 바꿀 거면 엑셀은 어떤 묘미를 발휘할 수 있냐면 요걸 이렇게 셀을 클릭한 상태로 이렇게 십자가를 왔다 갔다 해보면 요 시점에서 갑자기 십자가가 얇아지는 거 보이시죠? 요때 끌어당기면 같은 방식의 계산을 해줘요.
같은 방식의 계산을 해줘요. 이게 뭔 소리냐면 하나 클릭해 볼게. 여기 수식에다 엔터 한번 쳐볼게. 얘가 뭐 가지고 작업하는지 보세요. 얘는 나는 5를 곱하기 D 5 나누기 100 한 거야 라고 보여주죠. 사용한 셀들을 색깔로 해서 이렇게 활성화해서 보여주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잖아. 그리고 요 값에서 요거 뺀 거를 쓴 거야. 지금 파란색 빼기 빨간색 한 거야. 보여주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이거였는데 어떻게 알아듣고. 마찬가지로 이 초기 금액에서 1 더하기 100분의 수익률 한 거, 수익률 자리도 잘 찾아가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죠. 맞게 했나 볼까요? 여기 셀을 클릭을 하고 나오는 수식에다가 또 다시 한번 클릭을 하면 이 계산이 어떤 셀들을 참조로 계산이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이 이거 아니었어요? 처음에 있었던 초기 비용 곱하기 1 더하기 100분의 수익률 이거 하고 싶었는데 잘 찾아가면서 계산을 해주죠. 엑셀은 이런 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 값도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연말에 얼마로 바뀌어 있느냐를 두 개를 더한 값을 하고 싶었는데 위에서 그렇게 잘 써놨더니 밑에도 같이 잘 먹히고 있죠. 이거 쭉 끌어내려도 될 것 같아. 쭉 끌어내려도 될 것 같아. 잠깐만, 이건 아니지? 이거는 쭉 끌어내릴게요. 지금 다 0000 보이는 거는 투자할 돈이 이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안 보일 텐데 이제 여기 다 같이 변할 건데 여기 아무것도 숫자가 안 들어갔으니까 0으로 보일 거예요. 네, 해볼게요. 는 이번에는 연말에 모인 돈에다가 내가 1년 사이에 수익이 늘어서 올해는 1,100만 원을 입금했다라고 하면 모인 돈 더하기 1,100만 원 할 건데 IRP 통장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봐봐. 요 돈이 어떻게 계산되나 볼게요. 연말 평가액 더하기 내가 새로 모아놓은 돈 합쳐서 투자를 들어가죠. 근데 얘도 그대로 하면은 다 똑같지 뭐. IRP 통장이나 일반 계좌 통장이나 똑같을 텐데 이때는 세금을 뗄 거예요. 연초에 1,894만 원을 시작해서 2,005만 원으로 끝났으니까 수익이 있잖아. 수익이 발생했을 땐 그거에 15.4%를 떼간다 그랬죠. 선생님 PPT 다시 올려줘야 되겠다. 내가 이거 한 칸을 안 썼네. 네. 요때는 세금 0원. 요때 세금 얼마 내야 되는 거니? 자, 난 2번 상품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3번, 4번 상품을 이용했는데 얘네들은 다 차익에 대한 15.4%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위험자산에서 수익률이든 안전자산에서 수익률이든 아무튼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15.4%를 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세금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써볼까? 는 먼저 차액 연말평가금 빼기 초기 투자한 비용 한 다음에 곱하기 15.4% 나누기 100분율이니까 100분의 높아심에 또 가로를 오버해서 한번 쳐볼까요? 이렇게 엔터. 그럼 이만큼을 세금 17만 원을 내야 된다는 얘기야, 세금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투자할 돈은 이만큼 벌었으나 세금 떼고 그리고 내가 1년에 모은 돈 해가지고 이만큼을 투자하게 되는 거죠. 벌써
투자금의 차이가 좀 벌어지기 시작하죠. 100만 원에서 88만 원으로 17만 원 줄은 상태로 요거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 이게 점점 갭이 늘어나거든요. 갭이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은 이걸 보게 될 거예요. 일반 계좌와 IRP 통장 계좌가 만들어내는 55세 시점의 총 자산의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를 여러분들은 보시게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거를 정리해서 써야 돼. PPT에다가. 선생님이 그 카톡에 올려준 거에는 요 세금 부분이 없어서 다시 얼른 올릴게요. 이거 수업 끝나고. 오케이. 근데 방금 선생님 예로 든 거에는 투자한 상품이 3번, 4번이라서 안전자산이든 위험자산이든 똑같이 15.4%를 반영하니까 세금에 15.4%로 책정하니까 그냥 차익을 크게 뭐 위험자산이냐 안전자산이냐로 나누지 않고 그냥 차익을 통째로 잡아서 그거에 15.4%를 때린 건데요. 만약에 이 상품 중에 2개 중에 하나가 2번이다 라고 하면 5번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여되니까 5번 상품, 즉 안전자산으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놓치면 감점될 수 있습니다. 여기 써놨죠? 2번 상품은 어차피 비과세라서 2번 상품을 팔았을 때 나오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상품을 고를 때 2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좀 그 칸에 셀을 채울 때에는 일단 쭉 끌어당겨 놓고 깔짝깔짝 바꾸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2번이 들어가 있을 때에는 요 세금 계산할 때 깔짝깔짝 바꾸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55살까지 얼마를 불릴 수 있는지를 보는데요. IRP 통장으로 불릴 거니까 이 돈을 이용해서 연금을 계산할 겁니다. 먼저 연금 개시 시점은 65세거든요. 근데 우리는 55세까지만 부은 거기 때문에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때는 주식 투자 안 해. 그냥 안정적으로 원금 손실이 안 나게 적금을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금을 넣을 거예요. 이자율은 대신 되게 낮죠. 연 3%에 만족하고 2억 3,194만 원 지금 모여져 있는데요. 2억 3,194만 원. 이거 여러분들 안 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치는 건 다 노란색으로 해놨어요. 회색이나 빨강색은 자동으로 수식이 걸린 거라서 여러분들이 안 건드려도 돼요. 알아서 불러와지거든요. 수익률 얘는 굳이 바꾸지 마세요. 네. 요걸로 이렇게 불릴 거예요. 몇 년간? 10년간. 자, 이거 수식 잘 들어갔나 확인만 할까요? 복리로 불릴 거기 때문에 1 플러스 R의 거듭제곱, 10년 거듭제곱을 해야 되죠? 복리니까요. 등비수열로. 그래서 그게 잘 계산이 됐나 볼게요. 나 어떻게 계산했어? B4 셀에 있는 요 총액을 곱하기 B7, B7이 뭔가를 봤더니 B7은 1 플러스 R, 그러니까 1 더하기 이자율이 3%였으니까 0.03이죠? 네, 그거 잘 계산한 거예요. 그것의 몇 제곱? 몇 제곱이에요? 10년이니까 네, B5에 지금 10이라는 숫자는 적어놨죠. 10년간 불리겠다라는 거죠. 1.03의 10제곱만큼 등비수열로 곱해가면서 10년 후니까 10제곱만큼을 높아심에 선생님 가로 쳐서 보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해할 때도 수식 읽을 때도 가로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으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자, 이제 65세에 이 돈으로 불어놨어.
2억에서 시작한 게 10년간에 3억으로 됐어. 이게 나한테 나눠져서 연금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과서에서 선생님 이거 발췌해 온 거거든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연금을 매달 일정한 금액씩을 받을 건데 1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시점에 얼마일까? 3년 후에 100만 원은 현재 시점에 얼마일까? 이거는 다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이자를 붙어서 100만 원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내가 3년 후에 100만 원이 될 돈하고 지금 당장 100만 원하고는 다르게 잡아야 돼요. 3년 후에 100만 원이 될 돈은 이자가 2번 붙어서 100만 원이 된 돈이니까 그렇게 지금 당장 100만 원 다 안 채워도 적당히 좀 적게 잡아놔도 3년 후에는 100만 원으로 불어나 있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그 해당 시점에 100만 원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일정한 금액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니까 소분해 놓을 때 거기에 맞춰서 소분해 놓자라는 거고 이거 다 설명하긴 했었어요. 그 소분한 총액이 현재 내가 모아놓은 요 돈하고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모아놓은 돈이 소분해 놓은 돈의 등비수열의 합과 동일하면은 되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총액이 아니라 총액은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그래서 매달 일정한 금액 A1씩 받을 때의 시뮬레이션인데 이 A가 뭐냐는 거지. 이 A가. 요 A는 A만 냅두고 나머지 항을 이렇게 이항하게 되면 A만 놔두고 나머지 항을 이항하게 되면은 요 A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분모로 가고요. 요 밑에 모에 있는 것들이 분자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월 수령액, 여러분들이 계산 안 해도 돼요. 이거 다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인데 이 수식을 어떻게 썼는지 여러분들 설명하고 싶어서 그래요. 네. 월 수령액 계산을 어떻게 한 걸까? 일단 이율, 연금 줄 때의 이율, 요 R 있지? R을 적금할 때의 이율하고 선생님 똑같이 잡고 싶거든요, 그냥. 이건 굳이 바꾸지 마세요. 3%로 불려가면서 연금을 나눠준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이 3%는 연이율이고 연금은 매달 받을 거죠, 매달. 매달 받을 거기 때문에 월이율로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 알아서 다 계산된 거예요. 그리고 25년간 수령한다 그랬는데 1년은 12개월이니까 25 곱하기 12 하면은 300개월 동안 나눠서 받는 거거든요. 연금 수령 횟수가 300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n이 300으로 쳤을 때에 매달 그래서 얼마를 받아야 되냐? 수식을 잠깐 보자면 B8이 뭐죠? B8? B8은 맞습니다. 총액. 연금 개시되기 전까지 모아놓은 그 총액에 곱하기 R. 이때 R이 B37 맞죠? R. 하고 아까 선생님 설명했어요. 요거 A0, R은 분자에 있을 것이고 1 플러스 R하고 1 마이너스 요거는 1 마이너스 R에 마이너스 N제곱. 얘는 분모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들어가게 한 거거든요. 1 플러스 R 곱하기 1 마이너스 1 플러스 R의 몇 제곱? 마이너스.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기호 쓰고 시작한 거야. 마이너스 몇 개월에 나눠 걸쳐서 받는 거죠? 300개월이죠? 그래서 그 B38 이게 300을 지칭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매달 받으면 147.4만 원씩 147만 4천 원씩 받는데 이걸 총액을 다 생각을 해보면 147.4천 원씩 147만 4천 원씩 몇 개월? 300개월이니까 이거 계산 어떻게 했나 봐봐. 그냥 단순하게 147.4 곱하기 300 한 거거든요. 그래서 총 수령액 나와요. 네, 나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해도 되는데
실제적이어야 되잖아. 선생님 이거 진짜 실제적이려고 실제 수익률 데이터까지 끌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보다 실제적으로 가자고요. 아까 매매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받는다라고 했었죠. IRP 통장이. 왜 세금을 안 받냐? 연금 수령할 때 세금을 떼거든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받게 되는 돈은 이거지만 사실 이 금액에 대한 세금을 떼요. 그래서 얘는 세금 적용 전에 계산법이고요. 여기에서 세금 적용 후에 계산법을 추가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오게 되는 세금 뗀 세전이 얘였다면 세후는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세금 뗀 요 돈을 불러오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계산이 안 되니까 네, 여기 지금 영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표지에. 맞아요. 자, 그럼 세금 방식은 어떻게 되냐? 일단 나이가 들수록 그 경제 수준이 떨어지는 걸 감안해서 세율이 점점 내려가요. 55세부터 69세까지, 70세부터 79세까지. 그래서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계산할 수 있게 좀 섹션을 나눠놨어요. 근데 선생님 요거는 뭐예요? 요거 65세부터 69세까지로 그냥 한 줄만 하시면 되지. 왜 중간에 뭘 또 나눠놨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좀 더 복잡한 이유 때문인데요. 내가 IRP에 모아놓은 돈은 크게 세 가지예요. 9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을 받았죠. 세금 혜택을 받았는데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한 돈이 있어요. 그 돈은 이미 종합소득세로 해서 세금을 뗀 돈이야.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받지 않은 돈은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낸 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여하지 않아요. 근데 그 돈이 우리는 얼마겠어? 지금 선생님 시나리오에 따르면 내가 1,100만 원을 넣었어도 900만 원까지만 세금 혜택을 받기 때문에 첫 해에는 전체를 다 세금 혜택을 받다면 두 번째 해에는 초과로 더 낸 1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 다음 해에는 200만 원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던 돈을 초과해서 낸 거에 대해서는 비과세예요. 이 돈을 다 합해보면 선생님 시나리오는 4,500만 원이거든요. 이 4,500만 원의 돈은 세금을 떼지 않고 그냥 나가. 그냥 나한테 주는 거야. 근데 앞에서 계산했죠. 한 달에 147만 원씩 낸다. 147만 원씩 수령한다고? 그러면 이걸 반올림해서 올림해서 148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먼저 비과세 부분 4,500만 원부터 148만 원씩 30개월 정도에 거쳐서 나갈 건데 이 기간 동안에는 세금을 안 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과세 부분 먼저 나가고 이제 나머지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데 그래서 처음 30개월은 세금이 없거든. 그래서 처음 30개월은 세금이 없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세금 0원이고요. 그때를 지나가면은 세금을 내기 시작하는데 세금도 매달 내냐? 아니요. 세금은 연 단위로 내거든요. 연 단위로 내서 연 수령액을 선생님이 계산할 수 있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수식 하나 써줄까? 참고하라고? 네. 여기 월 수령액 있잖아? 월 수령액 곱하기 뭐 하면 되겠어? 12 하면 되겠죠? 네. 지금 뭐 들어간 게 없으니까 0원으로 나오는데요. 연 수령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30개월 지나고 나면. 선생님은 30개월이고 여러분들은 좀 다르겠죠? 세금을 어떤 방식으로 떼냐면 1년에 받는 연금 소득이 선생님 계산해보니까 이거 1년에 1,500만 원 넘거든요. 1,500만 원까지는 몇 퍼센트? 1,500만 원까지는
요 55세에서 69세 사이면은 5.5%, 1,500만 원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종합소득세에 넣어서 할 거냐, 누진세를 반영해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괄로 16.5%로 뗄 거냐, 이걸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데, 소득이 높은 사람은 무조건 16.5%죠. 왜냐하면 소득이, 여러분들 경험해봐서 알겠지만, 소득이 높으면 그 세율도 갑자기 확 뛰잖아요. 누진세라서. 까딱하다가는 내가 연금 소득 말고 다른 건물 임대 소득 같이 붙어버리면 나는 세율을 되게 많이 적용받는 사람이 되는 거고 16.5%보다 더 내야 되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수행평가는 이런 걸 막 다 고려할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나중에 연금 말고 또 어떤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거냐는 건 진짜 모르는 거니까 그냥 다 1,500만 원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16.5%로 적용하자, 얘들아. 예를 들어서 1,500만 원까지 1년간 연금 받은 1,500만 원에 대해서는 5.5% 넣고요. 예를 들어 내가 연 수령액이 148만 원으로 잡으면 1,776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면 1,500만 원에서 차익 발생하잖아요. 초과분. 276만 원에 대해서는 16.5%로 가자. 그래서 요 밑에 다 예시 있죠? 276만 원에 대해서는 16.5% 계산하면 45만 원 나오거든요. 그래서 1,500만 원에 5.5%인 82.5만 원에다가 46만 원 더해가지고 요거 두 개 더해보면 약 130만 원 정도?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할게요. 여기 밑에 표에 400, 매달 148만 원 받는다고 하면 12개월이면은 1,776만 원 되거든요. 1,500만 원 넘잖아. 그래서 1,500만 원까지는 5.5% 때려서 82.5만 원. 아니, 82만 5천 원. 그러니까 82만 5천 원과 나머지 차액, 초과분 276만 원에 대해서는 16.5% 해가지고 40.5만 원을 내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약 128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연금 수령액의 7% 정도에 해당한대요, 얘가. 그런데 이게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세율 있죠. 요 세율을 선생님 지금 설명한 거는 첫 번째 구간이라서 5.5%로 했는데 그 다음 구간 70에서 79세 사이로 넘어서면 4.4로 해서 계산하세요. 요거 수행평가 채점 기준에 반영하겠습니다. 해서 세금을 다 계산하고 이 기간 동안에 세금 낸 것 같은 걸 다 합해서 세해 전에서 세금 총 합계를 뺀 진짜 세후 수령액 얘를 넣어주세요.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자동으로 이 표지에 들어갈 거예요. 자, 만약에 그래서 내가 세금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만약에 세금이 100만 원이다. 그러면 수령액은 전부 세전은 요건데 세후는 요걸 뺐으니까 요 값이 되는 거고 잘 들어갔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요만큼을 내가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고 근데 내가 진짜 낸 돈은 1억 3,500만 원밖에 안 되거든. 얘를 잘 불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대박 아니니 이거 얘들아?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넘기기 전에 혹시 이거 수식에 오류 있는지 한 번만 더 볼게요. 네, 아무튼 그래서 내가 운용만으로 낸 돈에서 3억을 불린 거지. 이게 복리의 파워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더 추가하자. 내가 이 IRP 통장을 통해서 절세 혜택도 받잖아요. 이미 나는 계산해 놓은 게 있으니까 절세 혜택을 1년에 118.8만 원. 1년에 118.8만 원으로 10년간 혜택을 받으니까 이것도 혜택으로 잡아버리면 맞습니다. 운용 수익 총 수령액은 이런데 총 수령액은 4억 4천인데 실제로 내가 납부한 돈을 뺀 그 차액 말고 또 추가로 절세 혜택까지 받으니 그래서 내가 얻은 이점, 다시 얘기해서 좀 고급 용어로 총 운용 수익은 절세 혜택까지 포함해서 이만큼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 절세 부분은 여러분들이 뭐 선생님이랑 비슷하겠지만 직접 계산해서 넣으세요. 예, 그렇고요. 여러분들이 이걸 셀을 다 완성을 하면 결론이 나올 거예요. 아, 이거를 일반 계좌에다 넣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일반 계좌랑 넣어봤을 때 일반 계좌는 절세 혜택이 없어요.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세액공제 1년에 세금 118만 원 깎아주는 것도 없고요. 또 팔 때마다 세금 떼가니까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도 사실 중간중간에 계속 빼먹으니까 여기서도 차이가 발생하고 거기에 절세 혜택까지 차이를 벌려보면 아, IRP 통장이 이래서 사람들이 추천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유식하게 이렇게 얘기할게. 10년 누적 절세 효과. 세액공제로 내가 얻은 효과, 그러니까 1년에 118만 원씩 깎아줌으로써 곱하기 10 해가지고 얻은 효과와 과세 이연은 뭐냐면 물론 연금 받을 때 세금 내지. 근데 사실 이 세금은 언제 냈어야 되는 거냐면 주식 팔 때마다 차익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그거를 세금을 안 받고 내는 시점을 이연해서 뒤로 연기해가지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받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과세 이연이라고 하거든요. 세금을 부과하는 거를 이연시켰다라는 의미로 그 과세 이연으로 나오는 효과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뮬레이션의 그 칸을 잘 채우면은 차액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효과와 세액공제 총액의 효과 이걸 두 개를 합해서 10년 누적 절세 효과라고 할게. 그래서 요거를 꼭 표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죠?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면서 필요한 내용들은 다 이게 엑셀 파일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에다 여러분들이 적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안내문이고요. 미리 얘기하지만 제일 굵직한 수행평가고요. 얘로 약간 변별을 줄 수 있어요, 선생님이. 그리고 그만큼 선생님 설명을 듣고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녹화를 하는 거거든요. 대신에 한 가지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해줄 수 있는 거는 이 수행평가는 수준이 있는 만큼 아무 학교에서나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 선생님의 순수한 아이디어거든요. 이거는 선생님의 창작물이기도 해요. 왜? 어떻게 하면 좀 더 여러분들 세특을 좀 의미 있게 적어줄까에 대한 오랜 고민의 결과이기 때문에 왜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킬까 하더라도 다소 막막한 건 선생님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엑셀을 들여다보면서 조금 고생하겠지만 궁리하고 해냈을 때 찾아오는 그 보람감 못지않게 세특 적어줄 테니까 이거 바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선생님 기간 넉넉히 줄게요. 대신에
충분히 고민하고 성심껏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성심껏 해주는데 이왕 성심껏 하는 김에 요 자산 배분 근거까지 적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얘는 필수는 아니에요. 대신에 이걸 적은 사람은 세특이 크게 달라집니다. 어떻게 적는 거냐면 요 노란색 칸 있죠. 이거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매년 바꿔나갈 건데 이 자산의 비율도 바꿀 거고요. 위험 자산을 70%로 만땅으로 할 때도 있을 거지만 위험 자산의 비율을 낮출 때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종목 중에서도 이렇게 고를 거잖아요. 물론 이 시뮬레이션 할 때는 임의로 그냥 랜덤으로 고르고요. 이렇게 고르는데 의미가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인가를 GPT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몰라요. 내가 이렇게 바꾼 게 잘했어? 잘 못한 거야? 이런 거를 GPT한테 물어봐서 이 칸 10개거든요. 10개의 칸을 내가 지금 안전자산, 위험자산 비율로 70%를 바꿨는데 이거 잘한 거야? 이 종목에서 이 종목으로 바꿨는데 내가 2번, 4번을 썼다가 3번, 5번으로 바꿨는데 이거 잘한 거야? 어떻게 생각해? 라는 이 커멘트를 이 10년 동안 중에서 딱 1년만 1년 너무 좀 약한가요? 네. 3년에 대해서만 최소 3년에 대해서만 GPT랑 얘기해서 제미나이랑 얘기해서 걔의 의견을 너 잘한 거예요. 너 이거 바꾸면 안 됐는데 위험자산 비율 더 늘려도 됐을 뻔했는데 이런 것들 있잖아. 근데 걔가 그냥 결론만 얘기하지 않는다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다고요. 그거를 최소 3개년에 대해서만큼은 걔 의견을 경청해서 요약해서 적어주세요. 이왕 잘하는 김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를 착착착착 채워서 이 PPT 요걸 내시는 거고요. 여기서 나온 결론들을 적당히 캡처를 해서 PPT를 만들어서 내시는데 이거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 만든 거 아니거든요. 너무 잘 만들어줬죠? 이런 형식으로 가는데요. 이 부분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반 계좌랑 대비했을 때 IRP 통장으로 얼마의 시세 차액을 벌릴 수가 있는지 요 총 절세 혜택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세액 공제로 내가 얻는 혜택 더하기 매번 매도 매수할 때마다 생기는 그 세금 부과를 이연시켜 줌으로 인해서 생기는 효과 그 두 개를 더해보라고. 이게 일반 계좌랑 IRP 계좌가 갖고 있는 차이점이죠. 이 페이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잘 구성을 하면 감점하지 않겠습니다. PPT에서는. 왜냐? 엑셀 파일에서도 감점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기한을 선생님이 너무 뒤로 잡으면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공부할 때 내려놓거든요. 그래서 25일 자정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5일 자정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 주말마다 조금씩 작성해 보면 되는데 이미 여기 수식들이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좀 감이 오거든요. 그래서 하시고요. 이렇게 땡기는 기능 선생님이 가르쳐 줬으니까 너무 노가다 하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땡겨 놓고 깔짝깔짝 바꾸는 것도 방법이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선생님 수행평가 안내예요. 혹시 질문 있나요? 네, 여러분들 근데 같이 계신 거 맞아요? 선생님이 굳이 녹화 안 하고 이거 수업을 하는 건 이거 지금은 이 녹화를 종료할까 하거든요.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업 듣는 사람들만을 위한 질문을 좀 받아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혹시 질문 있나요?